먼저 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와, 주식시장 오늘도 정말 예측 불가의 매력을 뽐내는 게 마치 블라인드 데이트 같지 않나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화르르 무너진다면 여러분은 이걸 공포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기회라고 보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장 붕괴 해보도를 통해서 그 공포 속에 숨겨진 기회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일 시장은 말 그대로 그냥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5.33%나 폭락했는데요. 이건 뭐 투자자들이 한 달 내내 정말 애써서 쌓아올린 수익이 단 몇 시간 만에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전날까지 역사상 최고의 이럴 랠리라면서 다들 축배를 들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 뜨거운 희열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공포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한창 즐거운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불쑥 나타나서 갑자기 음악을 딱 꺼버린 느낌이랄까요? 자, 그래서 다들 머릿속이 복잡하셨을 겁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명쾌한 답을 찾아나갈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그날의 아수라장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고요. 그 다음엔 도대체 원인이 뭐였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풍 속에서 스마트머니는 어디로 피했는지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까지 같이 세워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 흔들리는 시장입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려면요, 일단 그날의 공포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는지 그 메커니즘부터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후 12시 31분 코스피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됩니다. 이 사이드카라는 건요, 시장에 울리는 아주 강력한 경고음 같은 거예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인데 이 경고음이 울렸다는 건 폭락의 주범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정교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명백한 신호죠. 화면에 보이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장 초반의 힘겨루기가 그대로 드러나죠. 외국인은 마이너스 3,590억 원, 정말 공격적으로 팔아치우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플러스 2,904억 원, 와 싸다 하면서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제 20년 경험상 이런 건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격이라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바로 워시 쇼크의 실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어마어마한 패닉을 만들었을까요? 특히나 그 당시 경제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정말 좋았거든요. 어떻게 시장은 이 모든 좋은 소식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었던 걸까요? 범인은 한국이 아니라 저 멀리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 바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케빈 워시라는 인물입니다. 시장은 그의 이름이 딱 거론되자마자 거의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어요. 왜냐, 이 사람이 시중에 풀린 돈을 아주 강력하게 걷어들이는 긴축 정책을 선호하는 매파 중에서도 아주 강성 매파로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충돌이 발생합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길 원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 중앙은행을 이끌 사람이 긴축과 고금리를 외치는 상황. 이건 뭐 배에 방향키를 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꺾으려는 거나 마찬가지죠. 시장이라는 배는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고요. 아시다시피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주식시장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이자가 붙지 않는 대표적인 자산이죠. 은의 가격이 하루에 30% 넘게 폭락한 걸 보세요. 이건 시장이 앞으로 금리가 계속 높겠구나 라는 생각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일종의 판결을 내린 거죠.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50원을 뚫고 치솟았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비싸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환차손을 보게 되니까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떠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죠. 이게 바로 외국인 매도의 악순환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됐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실까요? 이게 바로 그날의 핵심적인 역설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한국의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102.7%나 급증했어요. 경제 체력은 역대급으로 좋은데 주가만 곤두박질 친 정말 기이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실물 경제는 AI 슈퍼사이클을 타고 홀홀 날고 있었는데 금융시장은 저 멀리 미국의 긴축과 위험 회피라는 미래의 공포를 가격에 먼저 당겨와서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전형적인 괴리는요, 돌이켜보면 언제나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 폭풍 속 피난처입니다.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렇게 온통 붉은색, 즉 하락으로 물든 시장 속에서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마트머니가 흘러들어간 녹색 섬 같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가 그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왼쪽의 IT, 반도체 섹터가 마이너스 4.5%로 크게 무너지는 동안 오른쪽에 있는 금융과 방산 섹터는 오히려 빨간불, 즉 상승 마감했죠. 시장의 돈이 어디로 피신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금융주들이 왜 피난처가 됐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째, 정부가 기업의 주주 환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고요. 둘째, 바로 이 워시쇼크가 불러온 고금리 환경이 오히려 은행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죠. 정책과 환경, 이 두 가지가 완벽한 시너지를 낸 겁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표적인 헤지, 즉 위험 분산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의 성장 스토리는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 국내 금리가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오직 글로벌 안보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거죠.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떨면서 대형주를 내던질 때 영리한 외국인들은 오히려 개별 성장 스토리가 확실한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을 조용히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거대한 흐름과는 무관하게 자기만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 나선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섹션, 후폭풍을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총정리해서요, 앞으로 또 이런 충격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그 전략의 이름은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헬스장의 역기, 바벨 아시죠? 양쪽에 무거운 추를 달아서 균형을 잡는 것처럼 포트폴리오 양쪽에도 안정적인 자산과 공격적인 자산을 함께 배치하는 겁니다. 마치 여행 갈 때 혹시 비가 올까봐 비옷도 챙기고 또 날이 좋을까봐 선글라스도 챙기는 것처럼요. 시장이 어떤 날씨를 보이든 우리는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오늘 분석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내 포트폴리오의 방패 역할은 안정적인 금융주가 맡아주고요. 창 역할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방산주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기회의 영역으로 이번 충격 때문에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하락한 우량 기술주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결국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좋은 펀더멘털과 시장의 공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 따라 패닉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명확한 계획을 갖는 것입니다. 제 20년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요. 그때마다 계획을 가진 투자자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워시쇼크는 시장의 담력을 시험하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했나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